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스마트 강의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2호 법인세의 2021년 개정 내용인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 인식과 관련한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 부채는 모두 인식해야 하고 이연법인세 자산은 실현 가능한 범위까지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건이 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 최초 인식 예외와 관련된 2021년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전 기준서는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또는 세무상 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최초 인식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최초 인식 예외를 규정한 이유는 최초 인식 예외를 규정하지 않는다면 사업결합이 아니며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의 경우 최초 인식 예외 규정이 없다면 기업은 이연법인세 부채나 자산을 인식하고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 금액을 동일한 금액만큼 조정하게 되는데 그러한 조정은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세 기준서는 최초 인식 시점 또는 그 이후에 그에 따른 이연법인세 부채 또는 자산을 인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도부터 적용된 리스 기준서에 따라 리스 이용자는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리스 이용자가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처음으로 인식할 때 세무 기준액과의 차이로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스 거래로 인해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동시에 생긴다고 보아 최초 인식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반대로 최초 인식 시점에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최초 인식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인식하는 등 회계 처리가 실무에 혼재되어 있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와 관련하여 법인세 기준서를 개정하였습니다. 2021년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를 규정한 기준서 제1012호 문단 15, 문단 24의 단서에 요건 3을 추가하여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각각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요건 1, 2, 3에 모두 해당하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생기는 이연법인세는 인식하지 않는데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또는 세무상 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거래 당시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생기지는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생기는 이연법인세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 기준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린 리스 거래에서 거래 당시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생긴다면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2019년 시행된 리스 기준서로 인해 법인세 기준서를 왜 개정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IFRS 1116호를 적용하면 리스 이용자는 리스 개시일에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합니다. 리스 자산과 리스 부채를 처음 인식하는 시점에 일시적 차이가 생기는지를 평가해야 하는데요. 이때 세무상 리스 자산과 리스 부채에 기속되는 금액을 식별하여 리스 자산과 리스 부채의 세무 기준액을 산정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리스료를 지급할 때 리스료에 대하여 세무상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그 세무상 공제가 어느 항목에 기속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리스 자산에 관련되는지, 다시 말해 세무상 공제가 리스 자산 감가상각비와 이자 비용에서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리스 부채에 관련되는지,
다시 말해 세무상공제가 리스 부채의 원금과 이자 상환에 관련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금융리스 외인 경우 사용권 자산 중 리스 부채 최초 측정 금액 해당 부분은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리스료는 리스 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송금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무상 공제는 리스 부채의 상환과 관련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금융리스인 경우에는 사용권 자산 중 리스 부채의 최초 측정 금액 해당 부분은 송금 인정되며 리스료는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세무상 공제는 리스 자산과 관련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금 리스료의 경우에는 금융리스인 경우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거나 금융리스 외인 경우에는 리스 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송금 산입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결과는 같으므로 세무상 공제가 리스 자산에 관련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세무상 공제가 리스 자산과 리스 부채 중 어느 항목에 귀속되는지는 적용되는 세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초 인식 시점의 일시적 차이는 세무상 공제가 리스 부채에 귀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생깁니다. 이를 각각의 사례로 보면 회사는 리스 자산과 리스 부채를 재무제표 각각 100씩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와 관련한 세무상 공제가 100인데 이러한 세무상 공제가 리스 자산에 귀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리스 자산의 세무 기준액은 100이 되어 최초 인식 시점에 리스 자산과 관련한 일시적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리스 부채의 경우 부채의 세무 기준액은 장부금액에서 미래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뺀 금액이기 때문에 회계상 장부금액 100에서 미래 세무상 공제될 금액인 0을 빼면 세무 기준액이 100이 됩니다. 따라서 리스 부채에서도 최초 인식 시점에는 일시적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다르게 세무상 공제가 리스 부채에 귀속되는 경우 리스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세무상 공제되지 않으므로 리스 자산의 세무 기준액은 0이 되고 최초 인식 시점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 100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리스 부채의 경우 회계상 장부금액 100에서 미래 세무상 공제될 금액 100을 뺀 0이 세무 기준액이 되고 따라서 최초 인식 시점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이 리스 부채와 관련해서는 그 장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세무상 공제를 받을 것이고 리스 자산 장부금액의 회수에 대해서는 세무상 공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리스 자산 및 리스 부채에 관련되는 일시적 차이는 리스의 최초 인식 시점에 생깁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과학 규정으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리스 및 사후 처리 의무와 그 밖의 거래를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미 존재하는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 사후 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및 이에 상응하여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에 관련되는 모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때 최초 적용 누적 효과를 그날의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 요소,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하도록 합니다.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 사후 처리 및 복구 관련 거래가 아닌 그 밖의 거래의 경우 2022년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합니다. 복구 충당 부채와 관련한 이연법인세 인식 사례를 보겠습니다. 기업은 5년 후 공장 관련 복구 비용이 1,000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장은 사업 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자산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은 KIFRS 제1037호에 따른 복구 충당 부채와 관련한 유형자산을 700씩 각각 인식하였습니다. 700은 5년 뒤 예상되는 복구비용 1,000의 현재 가치 금액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복구비용은 실제 지출될 때 공제됩니다. 이 사례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20%입니다.
복구충당부채는 향후 지출 시 공제되어 장부금액에서 미래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뺀 금액인 세무기준액이 0이고 관련 자산은 향후 공제 가능하지 않으므로 세무기준액이 0입니다.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며 개정 기준에 따라 최초 인식 예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리스 거래와 관련한 이연법인세 인식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는 잔존 내용 연수가 40년인 건물을 5년간 리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리스료는 매년 말 100씩 지급합니다. 리스 개시일에 총 리스료 500의 현재 가치인 435를 리스 부채로 인식하였고 리스 부채 해당액 435와 개시일 전에 지출한 리스 개설 직접 원가 5, 성금 리스료 15를 더하여 사용권 자산을 455로 인식하였습니다. 이 사례에 적용되는 세율은 20%로 가정합니다. 이때 세법상 리스료는 리스 부채를 지급할 때 그리고 리스 개설 직접 원가는 지출할 때 공제됩니다. 성금 리스료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해당 리스가 금융리스인 경우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금융리스가 아니라면 리스 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송금 산입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례는 금융리스가 아니므로 리스 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송금 산입됩니다. 리스 부채는 향후 리스 부채 지급 시 공제가 되고 사용권 자산 중 리스 부채 측정 금액 해당액은 세무상 공제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세무 기준액은 0입니다. 따라서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권 자산에 포함된 리스 개설 직접 원가는 세법상 지출 시에 이미 공제되었으므로 세무 기준액은 0입니다. 반면 성금 리스료는 향후 정액 기준으로 리스 기간에 걸쳐 공제되므로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할 일시적 차이는 관련된 요소에 따라 리스 개설 직접 원가와 리스 부채 측정 금액과 관련된 것으로 구분되고 각각에 대해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 기준서에 따라 판단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경우 모두 사업결합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합니다. 두 번째 요건의 경우 리스 개설 직접 원가는 지출 시에 이미 세무상 공제가 되어 거래 당시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리스 부채 측정 금액의 경우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로 각각 회계상 인식될 때 회계 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으므로 두 번째 요건도 충족합니다. 하지만 리스 부채 측정 금액의 경우 사용권 자산과 관련하여 435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고 리스 부채에서 435의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여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를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에 대한 법인세 기준서 개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